자, 그러면 오늘 종목 먼저 추천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조기준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오늘 구리 관련해서 주를 가져왔습니다. 종목명은 TC 머티리얼입니다. 전력 인프라 핵심 구리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리 전력용 케이블 관련해서 인프라 소재를 납품해서 이게 이제 CTC 각동선을 만드는데 삼동과 TC 머티리얼을 이제 과점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TC 머티리얼이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 뭐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가온전선이라든지 대한전선,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부분 전선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지멘스까지 납품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도 지금 급등 중인데 제가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 오늘자의 이제 선물 가격인데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구리 가격 오늘 요즘 계속 오르죠?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 12,800달러, 그러니까 톤당 12,800까지 PPT 자료 보신다면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찍었는데 지금 현재 다들 몰라요. 그러니까 구리가,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가 뭐 은 가격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이렇게 보면 2021년부터 시작해서 그 가격을 넘어서면서 박스권 상단을 넘어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시면은 또 하나의 이제 자료는 시장에서 보면은 전선업체가 대부분 전선을 만든다 생각하는데 그 원료 구리를 가지고 LS 머티리얼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가져와서 TC 머티리얼하고 삼동이 각동선이나 CTC선을 만들어서 대한전선, LS전선, 그다음에 현대일렉, 효성종업, 일진전기에다 납품하는 과점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다른 가온전선, 대원전선까지 구리선부터 에나멜선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늘 그 외에 이제 현대일렉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가온이라든가 대한은 구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는데 이 주식은 아직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은 아직 이제 시장에서 상장을 하면서 블록딜이 된 후에 이제 수급이 아직까지 다 완벽하게 거래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 확인 작업 거쳤고 지금 현재 매물을 이제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기관 매물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매물도 다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매수가를 좀 낮게 잡겠습니다. 3,980원에서 시초가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5,300원, 손절가 3,000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해 5월 달에 스펙 합병으로 제가 상장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전력 인프라 업황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긴 한데 중요한 부분은 전력 인프라 업황이 좋은데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2024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35억 나왔는데 작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19억 정도 나왔거든요. 순이익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업황은 좋은데 왜 이 기업만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러는 거는 중요한 건 있잖아요. 매출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0억 정도에서 한 분기당 700에서 800억 정도면 4,8에 32, 3,20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100억 정도. 그래서 분기당이 중요한 거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는데 1년에 100억 정도를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3분기에 못 벌었으면 4분기에 벌고, 구리 가격의 영향도 있고 환율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자력 가격이 나빠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항공업체가 적자가 나듯이 원재료가 높아지면 그 원재료에 의해서 손해가 날 수 있는데 손해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면 영업이익도 확 늘어날 거다. 지금 이제 내년 후부터 보면 지금 3,000억 매출인데 4,000억, 2028년에 5,000억까지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10억도 안 되는데 지금 로봇 업종은 3조, 5조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00억 매출에 100억 정도 흑자가 나는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금값 보고 은값 보고 요즘에는 뭐 디램 가격 보느라고 사실 구리 가격을 잘 못 보고 있었는데 구리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시장에 오히려 또 저평가된 전선 관련주라고 한다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TC 머티리얼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백인현 매니저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삼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3영이죠, 3영. 네, 삼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뭐 삼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전력 인프라도 얘기했지만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ESS 배터리 전반적으로 모두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커패시트 필름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커패시트 필름을 생산하는 가장 그 생산량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일본의 도레이랑 오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지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지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두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8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요. 삼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우리 국산화시킨 게 바로 이제 삼영이라는 기업이고, 그리고 커패시트 필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다른 신생기업이 경쟁업체들이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주를 발굴할 때 경쟁업체들이 자꾸 끼어들게 되면 나중에는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쟁업체들이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삼영 같은 경우에는 커패시트 필름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1위 기업인 도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커패시트 필름 생산 라인을 전기차 쪽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뭐 범용, 예를 들면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력 인프라 업황도 좋고 하이브리드 차량 업황도 좋고 여러 측면에서 고루고루 업황이 좋은 삼영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02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나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해 좋네요. 3분기부터. 그러면서 실적도 이제 업황과 따라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삼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삼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한 달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61선 반등하면서 오늘 이제 3.7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서 내일 시초가랑 매수가 5,980원 그 밴드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삼영. 오. 네. 근데 이제 삼영이 이제 커패시터 필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확 받았었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 흐름을 조금 보시면 2차 전지 주가 흐름하고 상당히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에 그러네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산업이랑 좀 비슷하게 하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그 업황이 좀 부진하단 말이에요. 안 좋죠. 이게 네. 지금 당장 좋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삼영이 2차 전지가 어려운 속에서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너무 이제 감동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삼영의 이제 커패시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력 인프라 그리고 ESS 배터리 업황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지난해 3분기 이제 자회사를 하나 편입을 했는데, 그 기업이 이제 선박 엔진 관련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삼영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3분기부터 연결 실적에 편입이 되었는데, 3분기부터 매출액이 한 100억 이상 튀었고요. 영업이익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튀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도 계속해서 그런 조선 쪽 매출도 늘어나고 전력 인프라 매출 늘어나고 따박따박 실적이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살짝 좀 2차 전지주여서 걱정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게 또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 또 하이브리드는 또 잘 팔린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쪽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조선주입니다.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삼영 정리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5,980원,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500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최원범 매니저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 종목은 삼현입니다. 현. 네. 발음을 잘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삼영이 아니라 네. 삼현 보시면 요거 좋을 것 로봇주 같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아. 로봇 관점을 가지고 왔고 네. 제가 이 종목은 11월 달에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 용호 상박 가지고 와서 상한가 좀 만들어 드렸던 대표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면을 한 번 더 좀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은 로봇이랑 방산 그리고 자동차 라인까지 같이 밸류 체인이 있고 이 모터 저기 감속기를 이제 한 번에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3-in-1이라는 대표 국내 최초로 만든 또 부품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면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수주 잔고를 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1조 3천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좀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투심에 대한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방산 혁신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할 수 있는 뭐 K9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산 라인 쪽도 올해는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또 우리나라 정책 방향이 또 방산 쪽으로 또 집중을 한다는 그런 또 얘기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또 포커싱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로봇 관점들 그리고 방산 관점을 같이 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 CES에 첫 참가를 하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첫 참가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좀 프레시하게 좀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거기에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물류이동 로봇, 거기다가 휴머노이드까지 같이 이제 아울러서 섭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 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또 많이 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면은 제가 11월 관점 잡아드렸고 중간중간 계속 관점 많이 잡아드렸었는데 이번에 신고가 한 번 더 가보자라는 관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11월 달 가져왔던 그런 구간이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사면이 지금 57,500원을 일단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자, 3-in-1이라고 하는 그 부품 우리가 또 액추에이터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제가 그때 사면을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쉬지 않고 또 신고가가 나오게 계속 됩니다. 올랐네요. 네, 너무너무 계속 올라서 저는 좋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최근 올라가는 우리나라 시장의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삼성전자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역시 이제 우리가 수급주들 역시나 수급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종목들이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기관이 역시나 좀 끌어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연기금 순매수가 또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투심 자극을 또 굉장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단기 박스, 살짝 박스가 지금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야 이제 고점 갱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목표가 가보자는 주가 67,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4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뭐 삼현, 네, 이제 네, 삼형 아니고 삼현 네. 보았는데 이제 CES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동 고화중 특수 목적 이동형 로봇이라고 하는데 스케이트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라고 하는데 약간은 뭐 이제 시판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를 이제 새로 이제 출시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로봇 중에 3대장 원희골딩스가 시총이 3조 4천억이고 현대무브엑스가 2조 8천억에다 2조 6천억에다가 지금 현재 사면도 1조 8천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면은 시총 매출액이 연 1,000억 정도밖에 네. 안 나오는데 현재 이 3그룹들 세 그룹 중에서 멀티플 세 종목도 하다 멀티플이 상당히 부담되는데 이 종목은 멀티플 부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3현은 멀티플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우리가 어떤 의구심이라든가 어떤 약간 불안감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2025 CES에서도 이제 부각이 되고 올해 이제 그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면도 이제 매출이 1,000억대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미비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 잔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 두 곳에서 지금 이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컨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매출이 신장을 해 나가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작년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듯이 삼양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올해 이제 신장할 수 있는 부분들 일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사면은 충분히 거기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사실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뭐 차트 보셨다시피 계속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CES에 처음 참가한다라고 네. 해서 또 그 3-in-1이라는 부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뭐 모터도 들어가고 뭐 감속기도 들어가고 네네네. 제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하나로 이제 엮어서 그래서 3-in-1이에요? 맞아요. 3-in-1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제품인데 국내 예. 최초 개발이고요. 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효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기업들이 중시하는 건 이제 비용 절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또 기술 좀 객해서 업데이트하고 개발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 점에서 승산이 있지 않을까. 빅테크들이 아까 두 곳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금 3-in-1에서 지금 포커싱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잘 풀리게 되면은 상반기에 한 번 더 이 기사가 만약에 나왔다, 공시가 나왔다, 그럼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또 보자라는 그러네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이게 또 나랑 또 잘 맞는 종목이 있거든요. 또 11월에 또 가져오셨을 때 네. 좋은 기억이 있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CES 첫 참가하는 삼현 최원범 매니저의 픽도 앞으로 계속 주목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매수가 54,6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67,000원, 손절가 45,000원인데 뭐 신고가까지도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삼현 CES 모멘텀 맞춰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효근 매니저께서 준비해주신 종목입니다. NRB. 저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네. 오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동안 못 올랐다가. 네. 네. NRB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모듈러 주택이 눈에 이제 많이 띄거든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대세가 이제 모듈러 주택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짓기 위해서 이제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형태. 이게 이제 모듈러 주택이 앞으로 주택 시장에 이제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고층화 시킬 수 있는 기술. 이쪽에서 가장 이제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 점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지금 LH라던가, 그 다음에 GH,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이쪽 관련 쪽하고도 연관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주택 정책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공급, 뭐 이 공급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이제 신속하게 공급을 그냥 앞으로 어느 정도 계획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바로바로 이거를 공급해 내겠다. 그러려면 결국 이제 모듈러 주택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에 정부가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일단 지금 대규모 공급 정책을 지금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모듈러 주택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를 졌다가 또 금방 또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주택만 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졌다가 분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아마 1월 하순 정도에 이 공급 대책이 발표됐을 때도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하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도 공모가 대비해서 상당히 쌉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공모가 21,000원에서 한 번도 상장 첫날만 이제 상승 살짝 가격을 넘었었고 그 다음부터는 공모가 밑에서만 있어가지고요. 충분히 이 종목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 종목이 오늘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상승이 시작이 될 거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1월 하순에 정부에서 공급 대책까지 겹치게 되면 주가는 말 그대로 신규 상장 종목이 급등하듯이 이 종목도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15,300원,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 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NRB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모듈러 고층화해서 네.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좀 네. 모멘텀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전 제작 과정에서 내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네. 저도 좋게 봐요. 좋게 네. 보는데 이게 제가 이제 뭐 학교 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부각이 네.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러우 전쟁까지 볼 수 네. 있는 건지 아니면은 국내에 국한된 건지 그런 포인트가 네. 궁금하거든요. 어떤 포인트일까요? 일단 이제 그 모듈러 주택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한번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그쪽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주택 그 공급에 있어서 뭐 용산 부지에다가 모듈러 주택을 졌다가 나중에 이제 해체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 정책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 모듈러 주택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NRB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네.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오버행 이슈거든요. 네. 근데 이제 6개월 지난 이게 7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네. 6개월 오버행 이슈 물량이 7월 말에 상장을 했으니까 아마 네. 올해 1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6개월, 나올 텐데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물량이 네. 제가 봤을 때 한 30만 주 조금 더 되는 네.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 NRB라는 기업 자체가 유통 물량 자체가 32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전체 유통 물량의 한 10%는 네. 오버행 이슈로 나오거든요. 네. 그 이슈는 문제 안 될까요? 이 종목이 아마 이제 3개월 물량, 3개월 보호회수 쪽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는 측면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만 주는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느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가장 큰 강점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동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수급이 들어오면 이 종목은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공모가가 21,000원인데 아직도 주가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공모가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네. 한 달 전에 업체트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채팅창에 조알비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네. 조기준 매니저님 좋아하시는 종목이라고. 제가 갔다 왔는데 네. 네, 이제 그 PC 라면족,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그 모듈러 주택 하면 우리 콘크리트,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은 뭐 그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뭐 별장 같은 데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콘크리트 형태로 해서 일반 주택을 짓는 네.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공모가가 21,000원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학교 관련해서 3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군부대 네. 수주권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군부대 수주가 계속될 것 같고요. 네. 막사가 계속 네. 후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러 전쟁까지도 있지만은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목표가 이제 일단 수익률 대회에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이제 타겟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공모가가 21,000원이니까 일단 21,000원은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차트 잠깐 보시면 이제 보통 이런 종목이 이제 주가가 그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이거든요. 사실 모듈러 주택이. 그렇다면 21,850만 원은 뭐 충분히 시간의 문제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지금 아까 이제 미국 진출 얘기도 있고 이 회사의 이제 성장의 잠재력은 상당히 무한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제 단기적 측면에서는 1월 달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요거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NRB 확실히 세 분 네. 모두 질문을 해주시니까 인기가 좀 많네요. 채팅창에 이호근 매니저님이 간다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어서 NRB 참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조금 좀 생소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 좀 저가 매수를 해놓는 게 이제 성장주 대응할 때는 좀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도 공모가 밑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21,000원까지 요게 딱 공모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1,500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해 첫 용호 상박이라서 종목을 이렇게 하나씩만 좀 커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일장 전망이라든지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삼성전자가 무려 7% 급등을 한 날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최원범 매니저님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 하나요? 네, 그냥 바로 그냥 꽂아버렸어요. 네, 옆에 계셨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이게 모두가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분들이 그렇죠. 정말 네. 다 같이 축제 분위기인데 역시 삼성전자 할 거를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역시나 좀 잘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이 또 잠정 실적이 또 목요일 날 발표가 나와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을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목요일 날 또 발표 나고 반도체는 또 TSMC 매출액이 또 금요일 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수목금이 연달아서 지금 이제 이슈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우리가 이제 안 볼 수 없는 이제 확실한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나 투탑을 보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가 패키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삼성전자 한 종목 그리고 소부장 한 종목 이렇게 이제 포트화 시켜서 비중을 좀 분산해서 가져가는 전략 아니면 하이닉스라든가
소부장, 하나의 또 소부장 이런 식으로 또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역시나 그 부분 관철시켜서 우리 삼성전자 역시나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한 18만 원 정도, 여기 하이닉스는 한 95만 원 정도 1차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에는 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살짝 무게감이 좀 쏠리는 모습이라서 혹시 이호근 매니저님 요 얘기 코멘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지금 반도체 중심이 메모리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 30% 올랐나?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거의 뭐 200% 이상 올랐거든요. 지금 이게 이번 그 반도체 메모리 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순하게 잠깐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처럼 간다. 엔비디아가 10배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한 4배 정도 올랐나? 뭐 하여튼 그 정도인데 네. 아마 이번에 좀 우리가 상상했던 거 이상 크게 갈 것 같거든요. 앞자리가 뭐 하나 더 늘어나나요 혹시?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너무 크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바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오. 네. 하이닉스는 이전에 한번 제가 이제 100만 원 얘기했는데 예. 아마 100만 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반도체 얘기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이 얘기를 또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니까 뭐 이런 얘기도 좋고 내일장에 또 봐야 되는 뭐 저희가 로봇도 많이 얘기하고 다른 섹터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저는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다 생각하고 오늘도 8%가 올랐고 뭐 하이닉스 3% 올랐는데 오늘 2천억 2조를 넘게 외국인들이 샀는데 2조 넘는 매수 금액에 3천억을 거의 2,500억을 정도 이제 2천에서 3천억을 지금 3천억 넘게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그전에는 하이닉스가 외국인 비중이 높았을 텐데 56%였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넘어서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20조가 넘어선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15만 원 넘어서서 20만 원 근처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올라가면 다른 주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시간으로 해서 2차 전지도 올랐고 바이오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맞네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올라간 날은 정말 주식하는 사람이 개미들이 힘든데 지금 다행히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바닥 찍고 올랐고 또 바이오 종목도 ABL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를 일단 담고 반도체를 최소한 30% 담은 다음에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마음에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반도체 말고 픽할 게 사실 그렇게 마땅히 또 떠오르지가 않는 게 지금의 어떤 올해 장을 준비하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에 입각해서 보면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뺄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백인현 매니저님은 내일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제 내일장 아까 애프터마켓에서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더 올라요, 거기서? 네, 한미 반도체가 완전 급등 나오면서 올타임 하이 기록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고 질문 많으실 텐데 맞아요. 아직까지 안 오른 소부장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까라고 물었을 때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렇게 같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4년 말부터 거의 지난해 2025년 말까지 DDR4 8기가 고정가 기준으로 한 6.9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도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지금 작년에 이제 컨센은 3분기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좀 많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HBM이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기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을 다 HBM으로 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작년에만 해도 낸드 업황이 안 좋다고 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낸드 가격이 2.9배 올랐거든요. 올해도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대안으로는 여전히 저는 바이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거기 이제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죠. 제가 이제 거기 메인 부스에서 참여하는 기업 중에 하나 중에 제가 D&D 파마텍을 경구용 쪽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지금 1월 달부터 바이오 학회가 6월 달까지 매 달마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 나타나게 되면 바이오 관련 종목들 수급이 또 확 올라갈 거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업황이 안 좋아서 한두 달 정도 빠진 건 아니었고
되었거든요. 지금 바이오도 업황이 안 좋아서 한 달 정도 빠진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 누군가가 2026년도에 글로벌 빅파마 업체한테 기술 이전을 하나 탁 터트렸습니다. 뭐 나와야죠.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바이오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될 겁니다. 지금 또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가던 종목들은 계속 잘 갔지만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매력적인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은 뭐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워 놓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참 1월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뭐 반도체도 오른다, 바이오도 오른다, 로봇도 오른다, 다 오른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하시기 좋은 그런 해가 좋은 달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께서 이 얘기하느라 혹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장 추천주 4개 다른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중요하고 로봇도 중요하고 바이오도 중요하지만 이 4가지 종목 TC 머티리얼즈, 삼형, 삼현, NRB까지 내일장 추천주로 또 정리해드렸으니까 이 내용들은 저희 또 수요일에 또 리뷰를 한번 하면 용팀과 함께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 분들 이렇게 보내드리긴 아쉽죠. 오늘 또 무료 방송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부터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하면서 고민이신 분들, 난 주식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고 10만 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장 큰 수익을 거두시고 있을 거고요. 제가 작년부터 올릭스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계좌 수익률 달라질 거다 말씀드렸고 그거에 올해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고 올해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올릭스가 올해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아닌 분이 차이가 날 텐데 삼성전자랑 올릭스처럼 신고가 찍을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8시 3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삼성전자, 올릭스 이 외에 또 다른 종목들 8시 반에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다음 분은 어떤 분이시죠? 네, 저는 항상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40분 장마감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한테 그날 이슈 정리를 해드리고 유망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내일 또 제가 오후 3시 40분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할 텐데 최근 이제 반도체 제가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바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상승으로 증명이 됐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바이오가 주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달 본격적으로 바이오 상승 랠리 그 주인공을 제가 내일 오후 3시 40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월 바이오 상승 랠리의 주인공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최원범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일단 9시, 9시에 진행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고요. 월수 9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반도체, 로봇 다 좋은데 안 올라갈 섹터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갈 것들 좀 배제하셔야 되니까 그런 걸 이따가 또 요약해서 임팩트 있게 전달드릴게요. 9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이 방송 끝나고 8시 30분부터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AI 열차 제2막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우주, 스피어, 그다음 HVM 이러한 종목들이 요즘 초급등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제2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거고 핵심 10배거 종목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8시 30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분과 함께하는 무료 방송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올해부터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검정색 용호상방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